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희가 또 날씨가 이렇게 풀리자마자 상권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어디 나와 있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안국역 상권입니다. 소위 말하는 북천이라고 하는 곳이죠. 네네. 사실 저희가 여기 나온 이유가 최근에 꼬마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물건들이 없어요. 또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강남으로 가기에는 너무 금액대가 크고 하다 보니까 약간 꼬마 빌딩에 좀 정체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 상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안국역으로 왔습니다. 한 바퀴 좀 둘러보니까 유동인 거 정말 많은데 지금 또 시끄러운 내용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전에 안국역에 안국에 대한 유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평안할 안, 나라 국이라고 해서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충신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여서 안국역이었다고 해요. 여기 좀 이름이 다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팔판동은 8명의 판서가 살고 있어서 팔판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좀 약간 충신들이 살고 있어서 안국역이라고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권을 돌아볼 곳은 첫 번째 안국역 1번 출구부터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소격동을 갔다가 그 건너편이 이제 화객길을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삼청동 그 끝자락에 가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꼬마 빌딩도 많이 있기도 하고 좀 거래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여기가 왜 투자처로 나쁘지 않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님, 그리고 딱 1번 출구에 저희 회사에서 또 계약한 사례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면은 엄청 유명해요. 1층 자체가. 그렇죠. 네, 아티스트 베이커리라고 소금빵으로 엄청 유명한 빵집인데 이 건물을 2017년도에 189억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롭스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롭스랑 맥도날드, 이제 지금 똑같이 다이소는 들어가 있는데 두 임차인은 나갔고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으로 바뀌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임대료가 약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수익률이 엄청 높았었던 건물이었다. 대기업이 나갔지만 정말 보시다시피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있다 보니까 나름 이 구역에다가 핫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쭉 가보시죠. 사실 여기는 조금 소격동으로 이어지는 길이잖아요, 사장님. 여기도 유동인구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윤보선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 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대통령이 가택이 있어가지고 네. 윤보선 길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초입이잖아요. 네. 윤보선 길에 분위기가 확실히 좀 약간 아기자기하면서 향긋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고 있어요. 보시면 다 카페가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카페는 아니고, 왜냐면 여기가 꼬마 빌딩으로 괜찮은 이유가 이런 건물들이 15평, 20평, 30평 예전에 주택이었던, 그렇죠. 이제 큰 집은 아니었잖아요. 주택 사이즈의 건물들이 필지가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보니까 네네. 한 20, 30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는 거죠. 각자의 길마다 특색이 있는데, 여기는 갤러리나 카페 이런 곳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거의 있습니다. 주요 임차인들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소격동 라인으로 가면 그때는 대기업, 글로벌 브랜드가 많이 질주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라인이 카페 거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의류 매장이 들어가 있죠. 앤더슨 벨이 예전에 지금 로데오에 루이비통 들어가 있는 건물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원래 앤더슨 벨이 있었어요. 유명한 상권의 메인에 하나씩 플래그십체로 오픈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사님, 유일하게 2023년도에 매각된 건물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인데 건물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었어요. 이 건물이 23년도 8월 달에 28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대지가 31평이고 연면적이 60평인데 지하는 없고 지상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옆에 있는 건물이랑 지금 거의 합벽 건물인데 같이 지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이 소유주분들이 좀 나이가 드시면서 서로 좀 연락 안 하시고 지내셔서 지금은 연락을 따로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전 건물이 좀 약간 이 옆 건물이랑 거의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신 분이 양구기원을 직접 좀 직영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매입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한 다음에 병원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연남동과 좀 비교를 하자면, 연남동은 내가 쓸 사람이 매입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쪽 라인은 내가 쓸 사람도 진짜 매입을 하는 지역이다라는 걸 좀 차이점으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3년도에 평당 8,900만 원이니까 제 생각에 이 라인만 보더라도 평당 한 9천대에서 1억은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장점은 28억, 30억대 왔다 갔다 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점점 또 가보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이 길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소격동이고요. 그렇죠. 저 오른쪽이 이제 북촌으로 가는 길이라서 유동이고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코스는 이제 가회동 3번 출구에서 헌재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게 코스인데, 네. 지금 저기를 못 가죠.
예전에는 이사님 2015년도죠. 제가 느꼈을 때는 2015년도 유도인가 여기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격동이랑 삼천동이 제일 핫했을 때가 사드랑 메르스 전에가 진짜 핫했었는데 사드랑 메르스 이런 거 이후로 단체 관광객이 끊겼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못 들어왔지만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또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또 여기가 굉장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오른쪽에 뉴에라 매장. 북촌과 매우 어울리지 않는 그런 힙합퍼들의 뉴에라. 저 아까 저 모자 보고 멋있다 이 생각했거든요. 한글 멋있다 약간 이 생각했었는데 뉴에라가 완전 한국 현지화에 맞춰서 플래그십 매장을 이렇게 오픈을 했죠. 도끼몽도 씨름도도 나오고 있고 좀 약간 아이디어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거 보고서는 머리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 상권에 어울리게끔 잘 융화를 시켰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뉴에라가 지금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로 나왔는데 아디다스, 뉴발란스, 닥터마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일반 매장이랑 플래그십 스토어랑 좀 다른 게 일반 매장은 판매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매출만 나오면 되는 건데 플래그십 스토어는 나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일반 매장에 직원이 한 5-6명 투입돼서 매장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플래그십 스토어는 마케팅, 디자인, 인테리어 팀, 또 IT 쪽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명 정도의 직원이 매달려서 이런 오픈 매장을 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좀 애정을 쏟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바로 옆에 이거 픽사 이것도 있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이거 픽사 있는 것도 좀 되게 신기했었고 네, 이거 들어올 때도 좀 약간 좀 핫할 거다라는 말이 많았죠. 근데 지금 너무 워낙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 주말에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가 또 베스킨라빈스인데 그 전에 이사님 여기가 최근에 또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물이 매각이 됐거든요. 25년에 매각된 건 아니고 작년 24년 9월 달에 이제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사실 이 라인이 막 그렇게 거래가 된 게 많지는 않은데 유일하게 이 건물이랑 저 맞은편에 있는 저 지금 신축되어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9월 달에 43억 4,99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플로라라고 조우현 셰프님이 그 세계 요리 명장이신가 그런데 이탈리안 레스토랑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 이제 명도를 하고서는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옆에 베스킨라빈스 가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되어 있죠.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베스킨라빈스 아닌 것 같이 생겼어요. 네, 아까 PD님도 베스킨라빈스 찍으라고 했는데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베라였던 거지. 약간 좀 뭔가 컨셉을 잘 잡고 이 상권과 맞는 느낌으로 지금 신축을 해놨죠. 네. 예전에 이 건물도 좀 네. 유명했던 건물인데 이니스프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니스프리가 여기 이 공간을 2,600만 원을 내고 쓰고 있었습니다. 36평 정도 쓰거든요. 평당 임대로 따지면 72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비싸게 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코로나랑 이런 거 이후로 많이 떨어져서 지금 좀 갤러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기가 이제 핫했었고 높은 인들을 받고 있었던 곳이다. 갑자기 부각이 된 곳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요 라인 내려가 보니까 그 공원 있잖아요, 사장님. 유도인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도 좀 촬영을 한번 하고 왔었는데 이 라인에서도 좀 올라오는 소비자들 좀 많은데 근데 저기 아래 공원만 있고 건물이 없다 보니까 공원 쪽에만 보다가 이쪽으로 바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메인 동선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도 약간 핫한 곳이기도 하고 많은 이제 브랜드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 올라가 보시죠. 네. 그리고 또 이사님 이 건물도 거래가 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 이사님 그 최고가를 갱신했었거든요. 23년 1월 달에 90억에 팔렸는데 그 금액이 1억 900만 원이었어요. 기존에 그 블루아리라는 카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 임대료 한 2,500만 원 정도를 내고 쓰고 있더라고요. 명도하고서는 이렇게 좀 신축을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뭐 새로운 매장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확실히 그리고 이사님 임대료가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요 포토그레이 건물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단층이거든요. 13평밖에 안 돼요. 여기 얼마인지 아세요, 선생님? 얼마죠, 임대료가? 600만 원 나옵니다. 13평에 600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평당 4-50만 원을 내고 있는 건데 무인샵이기도 하니까 600을 내고도 충분히 매출이 나오지 않나. 왜냐면 주말에 정말 사람이 많거든요. 과하긴 하지만 좀 비싼 임대를 내고 임차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건물이긴 해요. 이 건물은 매매가 되거나 거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는 소유주가 좀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서 직접 신축을 한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대지가 한 30평대고 건물 사이즈가 60평밖에 안 돼요. 30평대에 60평 건물인데 이렇게나 잘 지어졌습니다. 템버린즈가 잘 쓰고 있어요. 젠틀몬스터가 있는 템버린즈도 같이 런칭해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유명한 그 건물로 이쪽에는 꼽혀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도 이쁘지만 정말 정독도서관 앞에 쪽에서 보면은 진짜 좀 이쁜 건물이긴 하거든요. 꼬마 빌딩 신축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물을 좀 벤치마킹 삼아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봤던 템버린즈를 지나서 이제 화객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이제 템버린즈 건물이 30평이잖아요. 네. 만약 이게 평당 한 1억 2천, 1억 5천 수준에 나온다 하면 한 40억대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40억 정도면 충분히 사고 싶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건물이에요. 좀 잘만 찾아본다면 투자할 만한 꼬마 빌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온 이유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걷고 있는 곳이 화객길이라는 곳인데 꽃이 핀다. 꽃화 10개. 꽃이 피는 그런 동네였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화동인데 예전에는 화계동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발란스, 아디다스가 이렇게 좀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매장이 선생님 제가 알기로 여기 지하랑 1층 쓰거든요. 임대료가 1,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평수를 한 49평 정도 쓰거든요. 평당 임대료로 계산하면 한 21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요 닥터마틴 건물 있잖아요. 요것도 지금 46평 정도 쓰고 있거든요. 두 개 층을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800만 원이에요. 평당 임대료 계산하면 한 1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한 17만 원, 20만 원은 일반 브랜드가 좀 버티기 힘든 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말이 이제 17, 20이지 일찍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3, 40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최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한 22년도에 거래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50억대, 52억의 거래가 되긴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큰 게 아니긴 하죠. 나는 좀 꼬마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좀 깔끔하게 해놓고 LG 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선. 예전에 그 주우재 씨가 여기 모델로 나왔었던 곳이 여기였었던 거죠? 네네, 맞아요. 주우재 씨가 썼던 곳도 여기였고 지금 이제 LG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나름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밝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확실히 2022년도나 23년도에는 거래된 건물들이 꽤 있었거든요. 꽤라고 하긴 좀 그런데 몇 건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와 있는 매물들 보니까 뭐 한 1억 4천 이러더라고요, 평당 금액이. 그나마 이 같은 라인에 좀 제일 저렴한 게 1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비싼 것 같아요. 근데도 막상 보면은 이게 한 2017년도에도 거래가 된 게 있는데 그때도 여기가 평당가가 9천대에 팔렸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평당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그동안 여기가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움직임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네. 눈여겨볼 만한 상권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여기 이사님 제가 또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 맛있어요. 떡볶이 파는데 쌀떡꼬치랑 떡꼬치. 네. 그러니까 여기 완전 추억의 장소가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 와펜하우스 있잖아요, 이 건물. 네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 예전에 CU예요, 이사님. 그때 당시 CU가 임대를 한 5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거든요. 와펜하우스가 그 수수료 매장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임대료는 좀 꽤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라인도 유동인구가 정말 많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말에는 또 엄청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말에는 진짜 한번 와보시면은 많이 바뀌었고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님 또 신기한 게요. 저 뒤에 보이는 저 한옥이 있거든요. 신기한 게 이사님 저 한옥이 작년 11월 달에 팔렸거든요. 매매 금액이 43억 5천만 원. 골목길도 좀 비싸게 팔리긴 하네요. 평당 6,600만 원인데 한옥이 지구 단위로 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매입하고 나서 지금 계속 저 상태이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화객길 끝자락에 왔는데 그날 여기서 가장 안 좋았던 시기 2018년도 사드랑 메르스 터져가지고 사람이 진짜 없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건물이 가장 저렴하게 팔렸습니다. 평당 5천, 18억 5천에 매입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가장 저렴하게 팔려서 상권이 안 좋아지니까 싸게 나왔구나라는 의견이 있었죠. 옆에 건물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대장금을 찍으셨던 이영애 씨가 매입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7년 12월 달에 35억 3천만 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한 6,990만 원 정도?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지가 이제 50평 정도 되는데 월 임대료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왔었던 건물인데 그러다가 중간에 한 매물로 나왔었어요. 21년도 정에 한 40억 정도로 매물이 나왔다가 그게 좀 철회가 되고 직접 이렇게 좀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제 매입했을 때는 좀 비싸게 사가지고 임대료도 못 나오고 수익률 막 2% 잘못 샀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나름 여기가 많이 살아났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간이 좀 길었어가지고 기회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더 좋은 투자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약간 이영애 씨랑 가장 잘 맞는 그런 건물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건물을 최근이거든요. 전 진짜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물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 라인이 꼬마 빌딩으로 투자가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건물 한 현금 10억 정도로 매입을 한다면 좀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사례예요. 이게 작년 5월 달에 매각이 됐는데 매매 금액은 26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 금액 따지면 약 한 7,800만 원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물론 지금 이제 1층이 공실이기는 한데 임대 세팅만 다시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임차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거래된 케이스 중에서 꼬마 빌딩 중에 좀 괜찮은 사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가면은 바로 또 삼천공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상권이라도 좀 잘 맞는 건물을 사시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아, 여기 꼬마 빌딩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안국역에서부터 윤보석길을 따라서 화객길로 와가지고 이제 삼청동까지 오고 끝냈는데요. 오늘 상권 보니까 어땠어요?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에는 나쁘진 않다. 근데 다만 그 기준을 좀 잡았었어요. 전체 매매 금액을 기준을 잡았는데 50억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2, 30억대가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수가 커지면 또 임대 맞추기가 쉽지도 않고 또 약간 신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어져 있는 좀 구건물이라도 한 2, 30억이면 충분히 임대 세팅하고도 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촬영한 날은 평일이기는 한데 주말이 여기도 훨씬 핫한 상권이니까 이 상권도 한번 오셔서 직접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실까봐 한번 쑥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내국인도 오기에 괜찮은 상권이긴 하거든요. 모두가 혼재된 상권이다 보니까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권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상권 촬영은 나갈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싶은 데나 궁금한 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